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5월 3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됐죠.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물론 미국 시장이 반등에 좀 성공을 해줬지만 단기 5일선을 회복해주는 강한 반등은 아니었고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 됩니다. 뭐 아직까지 강력한 반등 시그널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시장의 추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그래도 미국 시장의 하락폭 대비 거의 빠지지 않고 좀 견디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디커플링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흐름을 좀 이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게 오후장에 좀 하락을 하면서 보합권에 좀 마감이 된 게 아쉬워요. 코스피가 21선까지 좀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었는데 다시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면서 21선은 회복을 해주지 못하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종목들의 모습도 굉장히 힘든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는 주도주들은 보이지는 않았고, 역시나 또 곡물과 관련해서 오늘은 농기계 관련한 종목들의 좀 테마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아쉽게 오늘은 손실로 좀 마감이 됐어요. 오전에 일찍 할인을 좀 대응을 했는데요. 어제 닭고기 관련한 종목들이 시간외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죠. 동우팜 투더 테이블하고 마니커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는데요. 동우팜 투 테이블이 오늘 시가를 20% 가까이 띄웠잖아요. 그리고 마니커 또한 자, 마니코도 오늘 시가 개입이 컸습니다. 14%가 넘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승 VI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림이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림은 8%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VI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 종목이 그 종목들을 좀 쫓아가기 위해서 살짝 반등을 주고 죽더라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분봉상 바로 시초가에 대응을 했고요. 시초가에 대응을 해서 역시나 이제 반등이 나왔고 요게 한 3% 가까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2% 정도 꺼내서 수익 챙기고 빠르게 매도로 마무리하고서 매매 좀 마쳤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했고요. 반등 줄 때 한 2%권에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인 매매는 좀 마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우진을 매매를 좀 했어요. 우진이 원자력 관련한 종목이죠. 자, 오늘 장 초반에 원자력 관련한 종목과 또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 휴림로봇과 우진이 대표 종목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 자, 우진을 보면 이렇게 몸통 고점 자리를 오늘 뚫고 가는 52주 신고가 영역이었거든요. 일봉상의 모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자리였고, 거래도 터지는 자리였고, 아침서부터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라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이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발표를 하는 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로봇 관련한 이제 국정과제 내용이라든가 원자력 발전한 관련 내용이 이제 나올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자, 물론 재료 소멸에 관련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우진처럼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었겠죠. 근데 우진이 저는 일봉상의 모습이 좋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아침부터 슈팅이 나오고 첫 번째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잘 매수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발생을 하고. 그런데 충분히 이 고점 자리는 터치를 하고 오히려 이제 좀 뚫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한가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좀 버텼고요. 근데 여기서 좀 빠졌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저만의 생각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이탈을 할 때 잘라내는 게 맞는데 국정과제 발표가 11시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11시가 거의 다 될 쯤이죠. 10시 한 50분 경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는 거 보고, 아, 이게 재료 소멸로 인식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일단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지를 못하고 이 종목으로 또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진을 좀 매매를 마쳤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매매했죠. 여기 이제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를 했고,
자, 요렇게 이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좀 못 챙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탈 나올 때 손절을 좀 했습니다. 자, 오후장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제 매수가 위로 올라왔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충분히 뭐 이 종목 도전해 볼 만한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의 위치가 괜찮은 자리였기 때문에. 자, 아쉽지만 뭐 우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손실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휴림 로봇도 제가 좀 보고 있었어요. 휴림 로봇도 보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여기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1000원대에서 지금 3,800원이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실 대응하는 게 굉장히 리스키하거든요. 자, 이 종목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슈팅 이후에 이렇게 첫 번째 눌림자리 공략해 볼 만 했습니다. 1차 파동이나 2차 파동 구간이었다면 제가 무조건 대응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이 종목이 오히려 이제 수익은 잘 줬죠. 이렇게 반등 구간이 거의 7%가 넘게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이 종목으로 또 수익 챙길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눌림을 주고 여기로 이런 자리에서도 눌림을 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응하기는 조금은 어려웠다라고 보고요. 물론 대응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 있다라면 당연히 이제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진이 훨씬 더 일봉상의 위치가 모양이 좋았기 때문에 대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면서 우진에서 좀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좀 대응하고 저는 오후장에는 제 기준에 좀 부합하는 종목들이 없어서 매매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YM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TYM도 오후장에 이제 보고 있었어요.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위치였죠. 일봉상 깔끔하게 52주 신고가로 뚫고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종목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았지만 이게 분봉상 대응하기는 진짜 어이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질 못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게 무슨 조정이 없습니다. 조정이 그냥 계속 상승을 했죠. 이거 보시면 상한가 들어갈 때까지 음봉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음봉이 두 개. 예, 조정이라고 해봤자 여기서 살짝 눌려준 거밖에 없죠. 거래 터진 거 보이시나요? 그 음봉 거래만 이렇게 최소 거래죠. 자, 이거 사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예, 저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대응 못 합니다. 제 기준에는 이런 종목을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라만 봤고 이게 상한가가 굳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 아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과거에 SH 에너지 화학하고 좀 비슷해요 모양이. SH 에너지 화학도 이제 이런 비슷하게 좀 움직였는데 여기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죠. 자, 이 종목도 이제 분봉상 보면 자, 여기죠. 이제 오후장에 이렇게 상한가 들어갈 때. 근데 이 종목은 눌림이라도 이렇게 주죠. 예, 이런 공략할 자리를 주잖아요. 자, 여기서도 좀 주고. 그런데 SH 에너지 화학은 이 정도로 움직였는데 자, TYM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냥 뭐 쉼 없이 그냥 상승이 나오고 그대로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전혀 뭐 대응을 하질 못했고 일단은 일봉상의 모양은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뭐 2,400억 넘게 터졌죠. 여기 이제 거래대금보다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농기계 관련한 종목인데 농기계 업계 최초로 NFT 발행했다라는 이슈와 또 호실적 이슈로 이렇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이등주인데 대동기어죠. 자, 대동기어가 이등주로 좀 움직였고 이 종목도 상한가에 좀 붙였어요. 근데 이 종목은 앞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윗골이 달린 캔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에 좀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갭을 많이 띄우지 못하죠. 0.95%밖에 여기서 띄우지 못했고 오늘도 상한가가 진짜 지저분하게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아마 내일 갭이 뭐 조금 뜨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시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등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임이 별로기 때문에 내일 TYM과 더불어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3등주 격으로 대동과 동일 고무벨트가 좀 움직였고요. 자, 대동이 이제 3등주고 동일 고무벨트도 관련 이슈로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이제 첫 번째 상승봉이죠. 거래대금이 좀 역대급으로 터졌어요. 뭐 이런 부분은 나쁘진 않지만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뭐 한 4등, 3, 4등 주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I 리소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거래 정지가 됐다가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고요. 아래쪽으로 엄청나게 흔들었다가 다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를 굳혔습니다. 자, 오늘 이슈도 좀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SJ 팜유 독점 공급 기대감 이슈가 좀 있었고요. 최근에 핫한 내용이긴 하죠. 분봉상의 움직임은 진짜 화려합니다. 예, 이렇게 상한가 한번 찍었다가 자, 숨도 안 쉬고 급등 나오면서 상한가 찍었다가 그거를 다시 다 밀었어요. 다 밀었는데 이걸 또 다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엄청나게 흔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밀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된 거잖아요.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있을 겁니다. 이 앞에. 그러니까 뭐 이 물량을 거의 뭐 이제 흔들어서 지금 뺏은 격이라고 봐야 되죠. 오늘 거래가 한 1,000억 넘게 터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량 아마 털렸을 거예요. 자, 이 상한가 어, 이 안에 있는 물량이라든가 조금 위쪽에 있는 물량들, 뭐 여기까지 있는 물량은 에라 모르겠다 버틸 수도 있겠지만 상한가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물량들까지 아마 이 분봉상의 움직임에 다 털렸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상한가 찍었을 때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내일까지 좀 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런 데서 이제 다 던질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올 때도 다 던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물량이 엄청나게 좀 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한가도 좀 지저분하게 굳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전장에 좋은 흐름이었어요.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게 윗꼬리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오전장까지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21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죠. 이렇게만 만들어졌다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음봉이 아닌 양봉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제 5개의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지는 흐름이었겠죠. 근데 이게 아쉽게 좀 버텨내질 못하고 오후장에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오일선을 살짝 이제 돌려놨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오일선의 흐름을 만들어놨고 오일선에 아직 안착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5일날 새벽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그때까지는 아마 이런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뭐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거나 아래쪽으로 좀 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만 만들어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자이언트 스텝에 관련된 내용만 아니라면 빅스텝 정도라면 뭐 시장에서 이미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도출되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됐어요. 코스닥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꼬리 저점 라인 위로 올라왔죠. 이거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윗꼬리가 안 달렸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윗꼬리 달린 게 역시나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어쨌든 이탈된 저점 라인을 회복을 해줬다라는 거,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일선도 확실히 안착을 좀 해줬고요. 자, 21선까지 회복을 해줘야 이렇게 이제 우하향하는 21선을 수평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까지 조금 횡보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5일 연휴 이후에 이제 6일 차에 21선까지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21선을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21선을 회복을 해주고 조금 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21선도 이제 이렇게 수평하면서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죠. 자, 우리 시장은 어쨌든 오일선을 잘 지켜주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만들어졌는데 미국 시장이 좀 문제죠. 미국 시장이 어제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저점을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깨진 이탈된 저점 라인을 완전히 회복을 해주진 못했어요. 그래서 다우도 아래 꼬리 달면서 이제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완전히 좀 위험에서 벗어난 그런 차트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나스닥은 저점 이탈한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해주고 오일선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우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 캔들로 어제 마감이 잘 됐지만 한 차례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틀 전에 만들어졌던 음봉 캔들을 다 감싸 안는 그런 양봉 캔들의 출현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오일선을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이제 좀 투심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조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고, 악재가 아직 난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호재는 전혀 없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혀 주도주의 흐름이 없습니다. 오로지 테마주들만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테마주 관련한 종목들 짧게 좀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번 주까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테마주들 움직이는 강한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하면서 수익 구간 좀 챙기는 대응을 하고, 금요일 날 아마 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FOMC 회의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나고, 뭐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악재 해소로 작용이 되면서 강한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 호재거리로 작용을 할지, 뭐 그런 거는 금요일 날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시장이 좀 중요한 어떤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날의 흐름을 또 지켜보면서 다음 주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